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자, 19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쭉 다 지나갔고요. 지수단은 뭐 큰 폭의 상하의 등락을 거듭하진 않았지만 옆으로 일정 부분 횡보하는 느낌으로 지나가고,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강도가 조금 더 세서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의 패턴을 생각해 보자면, 오전에 일부분 양 매도세에 의한 약세 패턴에서 오후장 들어서 일정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보합권이나 약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죠? 그 전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닥의 셀트리온 라인들,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을 기록하면서 지수단을 쭉 끌어당겨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그 안에서 하위 순환매, 즉 개별주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월, 2월, 3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데요. 정해 효과, 부해 효과가 있죠. 정해 효과는 이제 코로나발 여러 가지 이제 기저 효과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정부 정책상 여러 가지 재정의 투자가 집중된다는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경험치 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봤을 때 상반기를 더 나눠봤을 때 그 앞조반에 1월달 2월달 이럴 때 지수의 상승세가 일정 부분 계속 나왔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역시나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 여기에 이제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백신이란 지금 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개발해서 접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종을 통해서 1000명을 접종해서 10명이 부작용이 난다든지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계절적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추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적 측면에서도 보고, 테마적 측면 그 안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테마 쪽에 실어서 급등락을 하는 쪽에 가격 매매를 하는 부분, 테마 안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 로직 같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간 상승률 1위는 현대바이오네요. 현대바이오의 재료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서 허가가 다 나오고 판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도 코로나19 치료제란 이제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경구용이란, 입으로 주사가 아닌 경구용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모회사 CM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바이오가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가 DTNC 때문에 얘도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경구용이란 트리거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개별주가 GL팜텍, 이 정도로 정리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은 국산 백신이나 치료제 라인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시장에 풀어질 때 숫자로는 치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미지성, 역시 K바이오, 국내산 이런 이미지성의 움직임들이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좀 큰 제약사들이 롤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큰 테마 안에서도 숫자의 부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면 역시나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공장들이랑 공장들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쪽, 그런 쪽이 테마 안에서도 일정 부분 실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명신산업이 신규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시가총액이 1조 6천입니다. 1조가 되기 전에도 놀랬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의 상승을 더 하면서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도 강력한 키워드가 있었죠. 테슬라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테슬라의 S&P 500 편입 모멘텀이 금요일날 어제 강하게 시장을 끌어당겼습니다. 너무 몸집이 커서 지금 편입이 돼서 월요일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머리를 이제 튀어야 된다는 건데,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셨다거나 좀 그랬다거나, 그러니까 과거의 이미지에 좀 머릿속에 갇혀 계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항상 국내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종합 플랫폼으로 모든 사업을 다 잠식해서 확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단순하게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거는 일정 부분 다른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쪽을 이제 이미지로만 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스페이스 X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완전히 고속 지하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사업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플랫폼은 자동차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그것들이 다른 쪽으로 다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플도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애플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훈련은 항상 하죠. 우리 키워드들을 다 넣어보는 거죠. 얘 움직였었고, 뭐 이름이 뭐 테슬라에 무슨 공급만 뭐만 한다만 이야기가 뜨면은 그냥 다 달라붙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많죠? 주간으로 올라온 것 중에 테슬라 이미지가 명신산업, DIC, 뭐 세로닉스는 LNF의 모회사, 그 다음에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 라인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큰 축에서 세로닉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센트럴 무텍 30위권에 못 들어왔지만 금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로직이고요. 금양도 2차전지 쪽 소재단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시장을 트리거 역할을 하는 애가 있었고, 이게 번지다 보니까 쭉 확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토요일날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이런 모형으로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2차전지 소재단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키워드를 쳤을 때 처음에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건 포스코 케미칼이었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뒤를 이었던 건
LNF였고요. 이렇게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키워드의 움직임들과 상승 속에 2차전지 소재단의 확산이 또 일어나고요. 약간의 로직을 가미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장의 순환매를 조금 더 일찍 생각해 볼 수 있고 먼저 포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명신산업의 움직임에서 다음 테슬라의 이런 모멘텀 이중에 과거에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했던 뭐 현재를 하던 이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테슬라와 이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했을 때 양극재 라인에서 LNF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도 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의 확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2차전지 소재의 확산에서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만약에 양극재가 움직였구나, 음극재는 어떨까, 음극재를 넘어서 첨가제 라인은 어떨까, 첨가제 라인 중에 현재 시장의 위치는 어디 있나, 뭐 나노 신소재나 대주전자 재료는 어떨까,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힘인 거죠. 포스코 케미칼의 그 힘, 그죠? 현재도 추세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상단에 붙여놨고요. LNF의 추세도 강력했죠. 이 안에서 뒷단에서 막 돌고 돌았죠. 대주전자 재료,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이미지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올라왔죠. 이쪽 라인은 뭐 실리콘 라인들, 지금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이것도 나노 신소재, 그죠? 도전체, 이런 것들.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배터리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단을 만드는 회사들. 현재 시장은 니켈 함량, 코발트 내리고, 니켈 올리고, 이렇게 개발하고, 그 다음 첨가제 넣고,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그 다음 전고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시장 분위기 2차전지 소재단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얘네들도 앞으로 뭐 2022년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움직임들은 미리미리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업 페인트는 1차는 코로나 항바이러스 페인트 개발 조용하더니 지금 반도체 패키징용 에폭시 수지를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걸 양산한다, 이런 이미지, 국산화 이미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테마적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페인트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방 산업단이 조금씩 활성화가 되는 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에 그 디테일 상으로는 항상 이야기하는 이 재지 라인에서 스프레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쪽도 이런 산업단은 다 스프레드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소재단에서는 지금 그렇게 우호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화학 쪽 섹터가 활성화되면서 원재료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현재는 개별 수급에 따른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DIC도 테슬라였고요. 동신건설은 이재명 관련주죠. 경북 안동 소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과거의 대장이었던 에이텍과 에이텍TN, 현재 시점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가장 변동률이 높은 동신건설과 프리엠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 나왔던 것 중에 1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로 또 단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웅제약, 딱 이런 거죠.
녹십자 라인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애들이 이런 대형 제약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죠. 녹십자 엄청나게 상승, 그 뒤를 대형 제약사 중에 대웅 제약, 대웅 이런 쪽이 또 움직이고, 얘네가 움직이니까 제약주들의 활성화가 또 일어나면서 러시아랑 또 이야기가 있는 이런 애들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이런 애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코로나 제약 라인에서 제약주들, 녹십자, 대웅, 이런 애들, 그 뒷단에 있는 수많은 제약사들 쭉 이렇게 순환매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테마적 측면에서 쭉 순환매 대중소로 봤다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제약사들은 현재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기초 의약품들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돈은 벌어 들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미약품도 반등을 했었고 수액 이쪽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폼에다가 넣어볼까요? 코로나19 제약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요? 코로나19로 그냥 가운데 넣고 제약으로 따져봤을 때 녹십자 그룹, 대웅 그룹, 한미그룹, 뭐 뒷단에 있는 중소형 제약사들, 중소형 제약사들에서 뭐 이제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붙여보는 거죠. 뭐 코로나 블루, 환인제약, 아니면 기초 수액제, JW 중외 라인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19에 이건 이제 다른 섹터지만 코로나19 플러스 폐기물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막 더 그냥 상상의 나래를 쭉 펼쳐보죠. 코로나19 우리 마스크의 생활화, 그 다음에 피부질환 쪽 약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동구바이오 제약,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제 가정 전제상 하나의 이제 생각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다트 들어가서 그쪽 제약품이 분기별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번 실적은 어땠는지, 차트의 모양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웰크론 한택더, 포스코 라인의 2차전지 설비, 위지트는 가상화폐가 또 전고를 뚫어내면서 2만 단을 또 뚫어내니까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건 좀 특이한 경우 LIS라는 개별적인 디스플레이 라인 쪽 장비단인데요. 뜬금없이 1조 원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냈어요. 공시는 이제 16일인데 15일날 움직이고 16일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스크를 1조 원대까지 공급한다는 게 대단하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약 규모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에 따른 실행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나중에 정정 공시 낼 수도 있고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죠. 흔합니다. 신신제약이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졌죠.
이런 거거든요. 니트릴 장갑 공급 계약 해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85억 규모로 장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움직이다가 12월 초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계약 해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잘 수출이 돼서 실적이 잘 나와서 또 좋은 회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뭐 소프트 캠프 재택근무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발생 추이를 좀 보자면 몇 가지 특징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1000명대를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찍었어요. 이게 이제 주말이 돼서 일정 부분 셧다운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검사 자체를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확진자가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겨울인 게 가장 걸리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팩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러면 뭐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테마 안에서 또 뭐 숫자의 라인들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HMR 쪽 해볼까요? 간편식 라인들. 서울식품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시가총액 900억대가 됐습니다. 얘는 뭐 이런 냉동 피자나 빵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죠. 제빵이나 스낵, 생지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냉동 피자, 간편식 피자 이런 걸로 이미지가 좋았죠. 지금 HMR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계속 푸드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얘도 뭐 여러 가지 HMR 부분들. 그 다음 흥국 F&B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의향이라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에 따른 간편식 섹터의 순환매였다면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숫자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지 않은 이 라인들은 오프라인 쪽에도 열심히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숫자 면에서 조금씩 지금 공장도 캐파 늘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게 부각을 못 받다가 후발로 부각을 세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 있는 단들이 한번 벗기고 나니까 시세가 좀 한 번 더 나왔죠. 얘네는 이제 원익그로스 이 지분 때문에 이런 지분들 남아있는 거 이번에 다 소화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숫자는 생각보다 지금 테마적 측면에서 부각받은 것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우양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 일정 부분 좀 실체가 조금 더 합리적인 로직에 따라 움직인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뱅크, 뭐 링네트, 알소프트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재택근무 라인들도 걔네들도 지금 비대면 바우처 산업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세금들이 실적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올 텐데요. 그런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이제 알지는 못하는 거죠. 현재는 순환매, 셧다운, 재택근무 확산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스타가 38%,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로봇 회사와 자동차 회사. 뭐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생산에 쓰이는 뭐 겐트리 로봇 라인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넘어가서 2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대차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현대차 또한 수장이 바뀌고 젊어지고 기업이 성장에 이제 강력하게 힘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공정3법도 통과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변화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 GBC 건설 라인들, 요게 이제 큰 역할을 또 하고, 한쪽에서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인수, 이렇게 또 한쪽에 큰 축을 할 거고, 또 밑에 단에 있는 거는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의 그 라인들, 지금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 라인들에 있는 이제 거점을 옮기는 이미지, 그 다음 외국의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이 현대와 외국 회사 인수와 그 다음에 공정3법, 정치와 경제 이런 문제들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조금 젊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인 것 같아요. 수장이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쪽이 LG가 있었고요. LG가 전부터 있었고요. SK는 뭐 M&A에서는 뭐 거의 뭐 짱이고, 삼성에서도 이런 모습 다시 한번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종근당도 아까 이야기했던 녹십자 대용 종근당 그 라인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큰 폭의 움직임을 줬던 한국전력, 전기요금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었죠. 유가 연동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봐야죠. 일단은 한전의 입장에서는 뭐 믿질 게 없다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 반응하니까 이 뒷단에 있는 과거의 탈원전 관련해서 이미지가 약했던 애들이 또 반등세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 한쪽에서는 신재생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성장주와 가치주가 동시에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링네트에서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봤네요. 코로나19 아까 요 로직에다가 갖다 붙여보세요. 코로나19 가속도가 붙인 산업군, 가속도가 붙었어요. 산업군들이 가속도가 붙는데, 현재 가장 이미지가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배달 라인이에요. 가속도 붙인 산업군 중 기왕이면 돈을 실제 버는 쪽에 관심을 갖자. 예를 들어 배달이란 키워드를 가운데 두고 빅데이터로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데, 요기요, 부릉부릉, 배달통, 독일, 우한, 배민 많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쪽에 빅데이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뭐 쿠팡 얘기해보자면, 쿠팡 상장 추진할 거고, 쿠팡 관련주가 뭐가 있고, 시장에서 택배는 동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박스는 삼보판지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동방이란 물류 사업자, 택배 라인들의 이미지와 제지 포장재 부각 환경 속에서 삼보판지,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키워드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은 좀 간단한 로직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실체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면은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능력인데요. 그 정보를 계속 쏟아져 나오는 정보 안에서 그걸 간소화해서 실질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조금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이 테마적 가격 매매의 성향이 맞지 않다면 그 테마적 가격 매매, 테마적 움직임 속에서도 일정 부분 실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실체가 있는 쪽을 분할을 하고 좀 뒷부분에 뒤에 부각을 받더라도 조금 나의 전략이 맞는지도 확인하는 것들, 그런 상황도 여기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서울식품의 움직임, 푸드웨어의 움직임, 흥국의 움직임, 뒤따라서 우양의 움직임, HMR의 움직임, 이런 테마적 움직임 쏙 끝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음식료 관련의 천천한 우상향 섹터 이미지, 이런 식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CJ 제일제당 필두로 제일제당, 오리온,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강력하게 받다가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뭐 농심이나 하이트진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몇 거래일 안 남았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말일까지. 연말까지 움직임은 조금 잔잔한 움직임 속에 출렁거림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뭐 출렁 회복하고 약간의 조정 느낌이 있을 수 있더라도 2021년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조효과 바탕 속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재정 정책들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안에서 미국 또한 부양책이 소식이 나오고 하면은 연초의 분위기는 조금 쭉 연속성이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체크할 것들은 개별주 순환매에 지금 우리가 취해서 개인들이 개별주 순환매에 좀 코스닥 움직임 속에 취해 있는데, 이 변곡점이 생기는 거는 외국인 수급에 따른 다시 한번 시가총액 대형 상위주들의 상승일 지수가 끌어당기는 거, 그 변곡점이 과연 어느 시점에 나올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지금 세 번째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책의 제목은 부자의 공식이고요. 우리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그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본인의 집값과 알값을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높일 방법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고요. 지금 여러 온라인 서점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문제점은 당연히 소거시키고 나의 장점은 더 올리고, 마찬가지 주식에서 우리가 성장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건 치고 되는 건 더 힘을 실어주고, 인생의 공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19일 토요일이었고요. 이번 주 주간 방송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고, 12월 연말에는 바쁩니다. 이 일간, 주간, 월간, 그죠? 그 다음에 분기 마지막 연간까지 해서 정리를 싹 하면서 12월을 정리하는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 개인 인생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자산을 지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